여러분은 건강검진 자주 받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지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꼭 받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검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매번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감에 빠지지만 그 검진이 정말 내 건강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혹은 정말 필요한 검사였을까? 또는 검진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더 중요한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검진 비용도 쌓이고 쌓이면 무시 못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건강검진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 의사의 말을 통해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검진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우리 건강에 무척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건강검진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때로는 과잉 치료로 이어지면서 진짜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매 순간 걱정하며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밑바탕, 건강과 지혜롭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은 지금 어디에나 존재한다. 현대인은 삭막한 병원에서 태어나 아플 때마다 수시로 병원을 찾는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첨단 기술에 의존한 채 생명을 연장하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처럼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불과 수십 년 만에 40세에도 미치지 못했던 평균 수명을 100세를 바라볼 정도로 연장시킨 공로가 바로 현대의학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과연 만병통치일까? 현대의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혹시 우리 몸을 더 해치고 있지는 않을까?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수많은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오히려 컨디션 난조를 불러일으켜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 인생일까? 사실 80대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지만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시기는 1947년이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벌어졌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어째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는데 남성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의 건강검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습니다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리어 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 결정이고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다.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야 말로 자기 결정이 통용되지 않은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못 본 채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의 살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는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5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을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은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치명적인 쇼크 증상이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계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며 암 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은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 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암 수술을 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수술이 성행했다. 일본인은 서양인에 비해 날씬하고 지방이 적어 수술에 적합한 체형이며 수술로 사망하는 확률도 서양에 비해 낮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도 수술 절대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하는 수술,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많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다가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른 병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CT 검사의 피폭 선량은 일반 X선 촬영의 200에서 300배나 된다.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발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행해지는 CT 촬영의 80에서 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는 병원에서 받을 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회사나 지역에서 편의를 위해 검진차에서 받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검진차 받는 엑스레이 장치는 간접 촬영 장치이므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직접 촬영 장치에 비해 피폭 설량이 3에서 10배나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의사나 환자가 일단 CT부터 찍고 보자는 식이다. 그 결과 국민의 피폭 선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암 사망 원인의 6%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에서 의료 피폭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2만 명 전후로 추정된다. CT 검사로 인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주의하기를 바란다. 이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 의사들도 의견 갈리는 건강검진. 뇌정밀 검사. 뇌정밀 검사는 특히 뇌종양, 뇌졸중, 혈관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오히려 과잉 진단을 초래할 수 있다. 고해상도 MRI CT 검사는 매우 미세한 이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발견된 작은 결절이나 비정상적인 구조가 실제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미세한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뇌에 작은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이를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잉 진단이 불필요한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뇌 정밀 검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비정상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뇌 조직의 변화나 작은 흉터, 미세한 혈관의 손상 등은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변화를 검사해 발견하면 무조건적인 치료가 고려되고 의사들은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으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가 많다. 뇌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뇌정밀 검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검진 후에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다. 검사 결과에서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환자들은 큰 불안에 휩싸이기 쉽다. 특히 뇌와 관련된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작은 이상 소견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검사가 오히려 환자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뇌 건강을 이유로 정밀 검사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제로는 필수적인 검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특히 무증상인 사람들에게 정밀 검사를 권장하는 것은 상업적 이유로 인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뇌 정밀 검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지속적인 두통, 신경학적 이상,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 검사가 필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무증상인 사람들에게 무작정 뇌 정밀 검사를 권장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따라서 뇌 검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필요성을 판단하고 믿을 만한 의학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증 검사. 고혈압 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있다.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는 혈압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즉시 약물 치료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특히 약간 높은 혈압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경미한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즉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고혈압 약물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신체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평생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약물 치료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항상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며, 약물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생활 습관 개선이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감소 등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염분 섭취 조절이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고혈압을 약물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고혈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대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고혈압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즉각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오히려 고혈압을 이완하는 요가, 명상, 운동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고혈압 약물은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 시 어지러움, 피로감을 발생시킨다. 심지어는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의 장기적 효과와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고혈압을 약물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생활 루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혈당 검사. 혈당 검사는 당뇨병 위험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당 수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 전날의 식사 내용,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 등이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의 혈당 검사 결과가 다소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당장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복 혈당 수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당뇨병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수치는 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혈당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진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혈당이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뇨병으로 바로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일 수 있다. 많은 경우 혈당 수치가 경미하게 높더라도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불필요한 약물 치료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 검진 그 자체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의학적 개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혈당 검사는 당뇨병 위험을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진 결과에 휘둘리기보다는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자신만의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혈당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에 걸리면서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사람이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이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오래 살까?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솔직히 정답을 알 수 없다. 일본 의학계가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 함께 도려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당 증가,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죄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제나 의심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모두들 노년이 되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검진과 치료에만 몰두해 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고 생활 속 순간순간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요? 검진과 치료가 우리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는 우리에게 행복을 앗아가고 불안감을 높여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80세가 넘게 되면 왜 검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건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나 검진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노후의 행복을 위해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